10대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청소년 위원 여러분들의 개성 있는 답변, 창의적인 의견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위원님들의 자기소개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위원님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푸른 대나무 같은 기계를 가진 고이 이한별입니다. 오늘 토론의 막내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신재나입니다. 토론을 통해 논리를 기르고 생각의 깊이를 늘려가고 있는 중3 홍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점 토론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도 생각도 쑥쑥 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원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덕분에 토론이라면 자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강예서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전문가 분이죠.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이 더욱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강성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지 몹시 기대가 되는데요. 건강한 토론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배우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가장 선호하는 희망 직업 1위는 무엇일까요? 1번 연예인, 2번 대통령, 3번 선생님. 정답을 아는 학생은 손을 들어주세요. 이한별 학생. 1번 연예인? 연예인.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제 주변에도 연예인을 꿈꾼 친구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본인도 연예인을 꿈꾸나요? 당연하죠. 네. 땡! 저요! 강예서 학생. 3번 선생님. 3번 선생님. 네. 우리 예서 학생은 선생님이 꿈인가요? 아니요. 아닌데, 네. 그건 아닌데. 저도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연예인이 땡이라면 대통령보다는 네. 선생님이 더 가깝게 생각했어요. 논리적으로 정답을 유출을 해봤던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3번 선생님입니다.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이 설명 좀 더 덧붙여 주실까요? 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요, 2007년부터 매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를 실시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2019년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희망하는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교사, 3위가 크리에이터로 나타났고요. 네, 크리에이터.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한테는 교사, 경찰관, 간호사 순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난 13년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1위는 선생님인 겁니다. 야, 저는 어릴 때 직업으로서의 꿈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뭘 하든 좀 내가 맡은 일에서 훌륭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루셨네요. 그런가요?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진행하는 거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점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지니는데요. 다음 중 선생님의 권리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학생의 생활 지도를 할 권리, 2번 학생에게 존경받을 권리, 3번 체포되지 않을 권리. 한별이! 이한들 학생? 또 1번이요. 1번. 학생이 생활 지도를 할 권리죠. 왜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2번은 존경받는다. 이거는 너무 본인만을 위한 것 같고요. 3번은 좀 애매한
간 것 같아가지고 네. 1번. 1번. 땡! 오늘 정답률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 손은 제일 먼저 드는데? 너무 오랜만에 봤나? 우리 신재나 학생. 2번이요. 2번. 학생에게 존경받을 권리. 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1번은 정답이 아니었고 네. 2번은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서 2번을 골라봤어요. 3번은요? 3번은 체포 좀 좀 무섭나? 네. 땡! 이게 말로만 듣던 주워먹기? 네, 우리 강세서 학생. 3번 체포하지 않을 권리. 네. 체포되지 않을 아, 권리. 체포되지 않을 권리. 네. 정답입니다. 나 오늘 선물 꼭 받고 싶어. 선물 꼭 받고 싶어요? 네. 자, 정답은 3번 체포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강성신 변호사님의 설명 들어볼게요. 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같이 선생님에게도 불체포 특권이 인정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교원지휘법 제4조에 따르면 교원의 불체포 특권은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 이외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는 학교 안에서는 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내 밖에서 교사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즉시 체포를 당하게 될 수도 있고요. 학생의 생활 지도를 할 권리는 2004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생활 지도가 선생님의 교육활동 영역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 지도의 근거는 학생 인권 조례나 학생 생활 규정 같은 학교 규칙에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교육 공무원이자 국가 공무원이니만큼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각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 중 교사가 해도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학원에서의 강의, 2번 학교 점심시간의 자기개발, 3번 가족을 간병하기 위한 휴직. 한 별이요. 또 제가 먼저. 손은 제일 먼저 들어요. 이번에는 1에서 벗어나서 네.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나도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 가족을 간병하기 위한 휴직을 할 수 있다. 네, 이 정도는 당연히 인정해줘야 되는 권리가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세 번 만에. 시도에. 3번 만에 네. 하나라도 건졌네요. 네. 강성신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행동들은 왜 안 되는 걸까요? 일단 1번의 경우에는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서 교사는 겸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설학원이나 사설 인터넷 강의 등에 출강을 하게 되면은 징계의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EBS 같이 공교육을 위한 겸직은 학교장의 허가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문제 2번의 경우에는 교육법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급식을 먹는 점심시간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때 일어나는 학생의 상황과 사건, 사고를 통제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은 퇴근 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의 퀴즈 우승자는 강예서 학생입니다. 선물 전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의외상식 퀴즈를 풀면서 다들 감이 오시죠?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에 관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구인지 그럼 확인해 볼까요? 누구지? 저입니다. 우정 연기는 네, 오늘의 대표 제안자는 원윤서 위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까지 선생님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제를 합니다. 보통 선생님의 수업 준비와 개인 생활 지도가 좋았는지 나쁜지에 대해 평가하는데요. 정해진 항목에 동그라미만 치고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전부인 단순하고 개개인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평가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른다고 해서 선생님까지 몇 개의 동그라미로 능력이 평가되는 시험을 치러야 할까요? 효과 없는 교원평가제를 없애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원평가제로 바꿔주세요. 준비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완벽했어. 자, 주제 발표만 듣기에는 우리 원윤서 위원이 학생 대표로 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주장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아, 네. 제가 직접 학교 생활을 오래 길지는 않았지만 7년 동안 해보니까 이게 약간 형식상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기회로 확실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교원평가제는 무엇인지, 어떤 점을 바꾸면 좋은 건지 또 토론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교원평가제에 대한 청소년 위원분들의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 좋은 점 있으면은 저희 반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혼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이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평가하기 전에만 야, 너희들 교원평가에 신경 좀 써줘. 알았지? 스승의 은혜라는 게 있는 법인데 학생으로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해 주는지, 밝은지, 차별하지 않는지, 친절한지. 손가락 10개 다 쓸 건가요? 효과 없는 교원평가제를 없애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원평가제로 바꿔주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요, 교원평가제 실효성이 없다 대 아니다 실효성이 있다 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없었거든요. 저는 저 1학년 때부터 있었는데. 좀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원평가제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교원평가제란 선생님의 한 해 동안의 수업을 11월 말까지 지켜본 후에 평가를 하는 건데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평소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에 대해 평가를 하고, 이 경우에 부모님들도 함께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는 평소 이제 보통 설문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학생들에게 해당 항목의 수준에 따라서 동그라미를 치거나 점수를 매기는 형식이고요. 또한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도 설문지에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런 방식으로 교원평가제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는 5개에서 6개 정도의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수업이 지금까지 만족스러웠는지, 두 번째는 수업을 통해서 자기 개발이 잘 됐는지, 선생님과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 등 여러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평소 하고 싶었지만 조금 꺼리는 질문도 할 수 있는 하나의 대화의 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수업에서 좋았던 점을 질문으로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고민도 잘 들어주시고 해결도 잘해주셨던 선생님은 너무 감사한 점이 많아서 좁은 칸에 내용을 다 쓰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무기명 설문지도 저희들한테 조사를 하는데요. 네. 영양사 선생님도 평가해서 식단에 만족하는지, 개선할 점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보건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끼리도 평가를 한다고 들었어요. 듣기에는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저는 교원 평가를 처음 했을 때 우리 반 선생님에 대해 안 좋은 점 있으면은 저희 반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혼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젠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딱히 반영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선생님한테 평가를 해도 다음 학년이 되잖아요. 수업 태도도 같으시고 네. 변하시는 게 없어요. 정말 선생님은 항상 소나무처럼 똑같으시고 한결같으시네요. 한결같으시네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교원 평가를 한 뒤에 선생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절대 반영되지도 않고, 선생님이 더 엄격해지시고 네. 교칙에 깐깐해지시거나 더 무서워지는 걸 많이 봤는데, 학생이 시험으로 성적을 매겨지듯 교원 평가로 선생님들의 성적을 매겨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반영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평가에만 신경 쓰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모든 선생님께서 그러신 건 아니지만 평가하기 전에만 야, 너희들 교원평가에 신경 좀 써줘. 알았지? 하시고는 그 후로는 다시 학생에게 무관심한 선생님으로 돌아와서 제가 속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은 교원평가제가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어떤 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선생님에 대해서 비밀로 평가하는 건데 비밀 보장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청결 검사를 하시다가 머릿결이 안 좋은 친구한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카락이 수세미 같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무하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걸 고쳐달라고 교원평가했었는데 선생님이 평가한 친구한테 화를 내시면서 찾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선생님이 알게 되면 선생님을 평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2학년 때 교원평가제가 있었는데요. 저의 이제 윗 선배인 3학년 선배가 그 교원평가제 쓰는 날에다가 선생님 험담이라는 욕설을 막 썼었어요. 오. 근데 이게 컴퓨터가 아니라 필기체로 쓰다 보니까 그쵸. 선생님이 그 필기를 다 하나하나 보셔서 그걸 찾아냈어요. 범인을. 경찰. 물론 이제 그 험담을 쓴 학생이 잘못한 행동을 하긴 맞지만 항상 그 교원평가제는 익명성이 꼭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의 보복이 무서운 학생들이 제대로 설문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의 보복. 네. 저는 평소에 저희 엄마가 제 학교 생활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그런데 자녀 학교 생활을 잘 모르는 부모님들은 선생님을 잘 모르니까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제는 선생님을 학생이 평가하면 안 된다 대 평가해도 된다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교육 분야의 전문가인 선생님을 학생들이 평가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스승의 은혜라는 게 있는 법인데 선생님을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듯이 하는 거는 정말 학생으로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는 좀 약간 효녀 컨셉이시더니 이번에는 또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반장 컨셉으로.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반장. 평가해도 괜찮다 하는 의견을 가진 위원님 계신가요? 저요. 저희도 수업을 들으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꾸지람을 듣는데 선생님도 학생의 쓴소리를 받아주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희에게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듯이 저희가 선생님한테 칭찬을 해주면 선생님도 기분이 좋을 거고 부족한 점을 말해줘야 그걸 알고 고치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는데 막상 선생님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선생님의 평가 중에 가장 듣기 싫었던, 아니면 상처가 됐던 그런 평가는 어떤 거였나 또 궁금합니다. 얼굴이나 성격은 자라나면서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선생님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저도 평소에 잘못된 점을 그때 바로바로 지적해서 말해줬으면 좋겠고 학년 말에 평가지에는 좋은 점만 써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내신 등급에 되게 민감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선생님이 제게 주신 이야기가 성적표처럼 내신에 반영되진 않을까 하고 걱정되는 게 좀 있어요. 제가 컨텐츠 목적으로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당시 이제 생활기록부를 확인을 했는데 친구들과 과일을 나눠 먹을 줄 암. 착하신 거. 배려가 깊다 이런 좋은 의미겠죠? 뭔가 이런 구체적으로 성적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객관적인 사실을 쓰는 것도 좋지만 뭔가 이런 학생의 분위기 또 아니면은 학생의 그런 성향 같은 것들을 좀 예쁘게 적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청소년들도 선생님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만 선생님들도 사실 평가받는 것이 썩 좋은 기분은 아닐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강성신 변호사님께 이런 교원평가제에 대한 선생님들의 실제적인 반응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선생님들은요, 교원평가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90.4%가 교원평가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조금은 어려운 수업의 질에 따라서 평가의 결과에 따라 행정적인 업무도 늘어나고 결과에 따라서 그 교원은 별도의 연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과 함께 평가에 참여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학부모님들의 생각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교원평가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리시고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애들이 자기네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아무래도 평가를 이렇게 잘할 테고
또 싫어하는 선생님은 또 낮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투표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젊고 센스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막 좋은 말만 써주고 착하고.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은 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교원평가제 하려면 선생님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담이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또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또 학생들은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또 그 평가까지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버거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옛날에는 뭐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라떼는 그랬죠. 학생들이 물론 시대가 변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그 학생들이 개개인이 그냥 그 스승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게 왠지 그 가르치는 스승님의 목을 너무 쫓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삭막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수업만 평가가 필요하다. 손. 네,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 수업에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업만 딱 충실하게 한다면은 그 뭐 기계와 로봇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들과 이제 상담이나 그러니까 정서적인 교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수업 외에 아이들과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거,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친구처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쁜 세상에 그 뭐 일일이 다 뭐 그 아이들 하나하나 많은 아이들 개개인적으로 다 신경 써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좋은 대학을 일단 가고 봐라. 뭐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그 하루 수업에 되게 충실하셨으면 뭐 그걸로서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 하실 일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은 이제 수업하는 그 부분만 하고 이제 인성 부분은 학부모들이 상담을 통해서나 이제 아이들을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선생님의 인성을 뭐 아직 어리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교원평가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마음의 변화가 있나요? 저는 변화는 없었고 네. 지금 학교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체로 부모님들은 지금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자녀의 미래, 대학교나 취업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원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제 약간 수업 위주의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유도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듯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마지막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수업만 평가가 필요하다 대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들의 태도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수업의 질만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됐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점이죠? 그 수업만 딱 평가하는 만큼의 학생의 이해도가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수업 속도가 빨라가지고 미처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하게 된다면 체크를 했으니까 오히려 공부 성적이 더 올라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수업 평가에 만족도 평가를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만족도? 같은 수업이지만 우리 뭐 온라인에서 보는 1타 강사님이 하는 거는 이해도 쏙쏙 되고 공부도 더 잘 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수업을 학생들이 즐겁게 하고 공부도 잘 되니까 만족도 검사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수업이 학생들에게 좀 선호도가 높은 뭐 미술이나 뭐 체육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좀 월등히 높게 나오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체육부장을 다 했었는데요.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나쁜 말이 쓰는 게 한 장도 없었어요. 체육 시간이 기다려진다, 운동이 재밌다, 그냥 놀아서 제일 좋았다, 이렇게 항상 좋은 말만 써놨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이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생활의 본보기도 되시는 분이시니까요. 저는 수업이랑 태도까지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 친절한지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지 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지 이해해주는지 밝은지 차별하지 않는지 친절한지
손가락 10개 다 쓸 건가요? 다 쓸 수 있는데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이렇게 학교 생활을 잘 하려면 이런 평가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우리 강예서 위원 말대로라면 평가지가 한 장으로는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선생님을 평가하기보다는 사실은 소통하고 싶기 때문에 또 수업 외에도 다른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원 평가 제도에 이런 평가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있나요? 저요. 선생님들이 내는 시험을 학생들이 보듯이 선생님들도 중간고사처럼 학생 시험을 보면 좋겠습니다. 재미도 있고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내보자면 네. 1번 도티는 다음 중 어떤 수업을 좋아할까요? 1번 한국말은 절대 안 되는 영어 수업. 2번 문제만 100개 풀어야 되는 수학 수업. 어떻게 되나요? 1번이 날 것 같아요. 1번이 날 것 같아요? 어우, 제가 약간 수포자라서. 그래요? 동질이에요. 우리 모두.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 위원님들의 솔직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종 선택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주제를 제안해준 우리 원윤서 위원, 오늘 토론 어떠셨나요? 물론 교원평가제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조금 더 위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최종 결정의 순간만이 남아있는데요. 최종 선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짠! 처음부터 똑같이. 네, 찬성 4표, 반대 1표로 우리 원윤서 위원의 발의는 통과되었습니다. 네, 오늘 교원평가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1년 동안 소통을 잘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원 평가제가 이제는 그냥 선생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성장하고 학생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강성신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 오늘도 열심히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